이 잔은 새언니의 신분 상승을 위하여. 신우이는 웃으며 제 머리 위로 샴페인을 부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흘러내리자 제 심장도 함께 식었습니다. 하객들은 웃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의 바닥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돌고 도는 법입니다. 5년이 흘러 신우이는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웃음소리가 이번엔 제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굴욕은 사라지고 냉정한 미소만이 남았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지연은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 원룸의 창문 너머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죠. 32살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나이였지만 지연의 손은 이미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한 지 벌써 7년째였으니까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없이 자란 지연에게 고모는 전부였습니다. 7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뒤 지연은 고모의 손에 자랐죠. 고모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지연을 키웠습니다. 지연아, 세상은 가진 것 없는 사람한테 더 매몰차단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구보다 성실해야 해. 고모의 말씀은 지연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연은 미용학원에 다녔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지연은 금방 실력을 인정받았죠. 25살에 작은 미용실을 차렸을 때 고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컸구나. 그날부터 지연은 단 하루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손님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성스럽게 다듬고 가게 문턱에 먼지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삶이었는데 1년 전 민수를 만났습니다. 단골 손님의 소개로 만난 첫 자리에서 민수는 수줍게 웃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지연은 그날 민수의 진중한 눈빛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성실함을 좋아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민수는 말했죠. 지연 씨는 참 대단해요. 혼자 힘으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다니. 지연은 그런 민수가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민수는 프러포즈를 하던 날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평생 제 곁에 있어 주시겠어요? 지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가족을 만나는 자리는 달랐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첫 상견례 자리, 예비 시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죠.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어머니입니다. 정중한 인사말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지연을 후쳤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시어머니는 물었습니다. 미용실 운영하신다고요?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연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을 때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월급이 400만 원인데 굳이 일을 계속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지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끼어들었죠. 어머니, 지연 씨는 일을 정말 좋아해요. 존중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못마땅했습니다. 식사 내내 지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신우이 은주였습니다. 26살의 은주는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죠. 오빠 약혼녀분이시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지연은 은주와 마주쳤습니다. 은주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죠.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빠한테는 더 좋은 사람이 어울려요. 미용실 운영하는 거 나쁘지 않지만 우리 집안 수준하고는 안 맞아요.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 씨, 저는 민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은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이요? 언니,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고모, 저 결혼해도 될까요? 고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시댁분들이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괜찮겠니? 민수만 믿으면 돼요. 시댁 식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겠죠.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예단을 준비하는 것부터 예식장을 정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댁의 의견이 우선이었습니다. 지연이 원했던 작고 따뜻한 결혼식 대신 시어머니는 강남의 대형 호텔을 고집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명문가다 보니 격식을 좀 차려야 해요. 하객도 200명은 와야 하고요. 지연은 숨이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특히 은주는 결혼 준비 내내 지연을 괴롭혔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는 날 은주는 지연이 고른 드레스를 보며 말했죠. 이건 너무 평범한데요? 우리 오빠 신부는 좀 더 화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케를 고르는 날에도 은주는 끼어들었습니다. 이 꽃은 너무 싸 보여요. 장미로 하세요. 지연은 매번 은주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미안해했지만 은주를 제대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지연은 미용실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손님들이 다 떠나고 텅 빈 가게 안에서 지연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자고 있어? 내일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 있잖아. 같이 가자. 민수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연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알았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민수를 믿고 새로운 가족과 잘 지내보겠다고. 혼자였던 지연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오래된 꿈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지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고모는 벌써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죠. 지연아, 일어났니?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고모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시집을 가는구나. 행복하게만 살아라. 지연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웃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강남의 호텔 예식장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통로 양옆으로 하얀 장미가 가득 꽂혀 있었죠. 봄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예쁘다. 오늘만큼은 모든 게 완벽할 거야. 지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의 직장 동료들, 시댁 친척들, 지연의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가 축복의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은 고모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민수가 단상 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연아, 사랑해. 민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고 서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을 하셔도 됩니다.
민수가 베일을 들추고 지연에게 키스했습니다. 예식장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지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줄을 섰죠.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지연은 일일이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피로 연장 문이 열리고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결혼식에서 신부보다 눈에 띄는 붉은색 드레스라니.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결혼식에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다니. 지연은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피로 연장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붉은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죠. 언니 축하해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은주 씨. 지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에 묘한 냉소가 걸려 있었죠. 피로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의 축배를 들겠습니다. 모두 잔을 들어주세요.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따르기 시작했고 지연은 민수와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샴페인 거품이 잔 안에서 춤을 췄죠. 건배. 예식장 안이 건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주가 단상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죠. 붉은 드레스가 하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지연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주의 눈빛이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오빠. 은주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응? 은주야. 왜?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오빠, 이 여자가 진짜 사랑이야? 은주의 목소리가 예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죠. 하객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주야, 무슨 소리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은주야, 그만해. 제발.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죠. 오빠는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명문가인 우리 집안에 미용실 여자를 데려오다니. 어머니도 반대하셨잖아. 은주의 말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민수가 단상에서 내려가려 했습니다. 은주야, 제발 그만해. 오늘은 내 결혼식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주가 들고 있던 샴페인을 지연의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찰싹. 차가운 액체가 지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샴페인이 얼굴에서 목으로, 가슴으로 흘러내렸죠.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순식간에 얼룩졌고 정성스럽게 한 화장이 번졌습니다. 은주야. 민수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웃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죠. 오빠는 우리 가족 망신시켰어. 이런 여자랑 결혼하다니. 예식장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신부 얼굴에 술을 끼얹다니. 신우이가 왜 저러는 거야?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지연의 귀를 찔렀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부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하지만 은주는 태연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부터 반대하셨잖아요.
이 여자는 우리 집안에 안 어울린다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죠. 민수는 지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200명의 시선이 지연에게 꽂혔습니다. 연민, 호기심, 수군거림. 모든 것이 지연을 짓눌렀습니다. 고모가 달려와 지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우리 가자. 고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모의 손을 잡고 피로 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하객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불쌍하게. 결혼식에서 저런 일을 당하다니. 저 신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샴페인으로 흠뻑 젖은 얼굴이었죠. 하얀 드레스는 얼룩투성이었고 베일은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신혼집이 아닌 고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샴페인으로 얼룩진 드레스를 벗고 지연은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눈물보다 뜨거운 수치심이 온몸을 태웠습니다. 거울 속 지연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멍한 눈빛.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결혼식이었구나. 결혼식 다음 날 지연은 고모집 작은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친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죠. 고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밥 좀 먹어라. 고모가 미역국 다시 끓였다. 하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으니까요. 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이후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죠. 지연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을까? 하지만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수가 아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저 민수 어머니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니까 이 결혼은 무리인 것 같아요.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가 그런 일을 저지른 건 우리도 충격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연 씨가 우리 집안이랑 안 맞는다는 걸 은주가 증명해 준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도 회사에서 이 일로 창피해서 못 다니겠대요. 혼인신고 안 했으니 그냥 없던 일로 하죠. 예식 비용은 우리가 다 냈으니 서로 손해본 것 없잖아요.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 씨는요? 민수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수도 힘들어해요. 지연 씨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이게 서로한테 좋은 것 같대요. 지연은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고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지연은 고모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끝났어요. 결혼식만 올리고. 고모는 지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못된 사람들. 지연아, 울어. 참지 말고 울어. 지연은 그제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수는 한 번도 지연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결혼식 날 입었던 드레스를 꺼내봤습니다. 샴페인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게 내 결혼의 전부였구나. 지연은 드레스를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용실이었습니다. 결혼식 소문이 동네에 퍼졌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우이한테 술 맞았다며? 창피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지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죠. 월세를 내지 못한 지연은 결국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32살 지연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파혼당한 여자에 가게도 망한 여자. 사람들은 지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게 결혼식 날 신우이가 저렇게까지 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지연은 길을 걸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지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젠가 나를 비웃은 사람들 앞에서 웃을 거야. 반드시.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성공으로 증명하겠다고. 새벽 5시 지연은 첫 차를 탔습니다. 시내의 한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자리를 구했죠. 사장님은 지연의 사정을 알고도 뽑아줬습니다. 과거는 상관없어요. 실력만 있으면 돼요. 지연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지연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가게 청소를 하고 손님이 오기 전에 도구를 점검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죠. 이 선생님, 손이 정말 좋으시네요. 머리가 이렇게 예뻐진 건 처음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지연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진짜였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을 지목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죠. 사장님도 만족했습니다. 지연 씨 덕분에 매출이 올랐어요. 다음 달부터 급여 올려드릴게요.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1년이 지났을 때 지연의 삶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고모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고 저축도 시작했죠. 밤에는 온라인으로 디자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미용만으로는 부족해. 더 배워야 해. 지연은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미용실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브랜드 옷을 입은 여성이었죠. 펌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맡길게요. 마음대로 해주세요. 지연은 정성스럽게 여성의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얼굴형을 고려해서 웨이브를 넣고 색감도 은은하게 조정했습니다. 2시간 뒤 여성은 거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뻐질 줄 몰랐네요. 선생님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성은 명함을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 홍보팀장인데요. 우리 회사에서 디자인 감각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면 딱일 것 같은데 관심 있으세요? 지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미용 일밖에 해본 게 없는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웃었습니다. 미용도 디자인이에요. 선생님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에요. 한번 면접 보러 오세요. 부담 갖지 말고요. 그날 밤 지연은 고모에게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고모, 이거 봐요. 회사에서 면접 보러 오래요.
고모는 지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정말 대단하구나. 힘든 시간을 이겨냈잖아. 지연은 명함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죠. 5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37살이 됐죠. 화장품 회사 홍보팀에 들어간 지연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학벌도 없고 경력도 미용실밖에 없는 지연을 무시했죠. 미용사 출신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디자인 감각을 살려 제품 포장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지연이 제안한 디자인은 대박이 났죠. 매출이 2배로 뛰었고 회사는 지연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팀장은 지연을 불러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은 처음 봐요. 2년째 지연은 브랜드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새로운 헤어 케어 라인을 기획하고 직접 디자인부터 마케팅까지 총괄했죠. 지연은 미용실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을 살렸습니다.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건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지연의 말대로 제품은 성공했습니다. 백화점 입점 제안이 쏟아졌고 지연의 이름은 업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3년째 지연은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투자자를 모아 헤어 브랜드를 창업했죠. 브랜드 이름은 아르디엔. 프랑스어로 열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모는 걱정했습니다. 지연아, 회사 다니는 게 안정적인데 굳이 사업을 해야 하니? 하지만 지연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고모, 전 제 이름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군가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창업 첫 해는 지옥이었습니다. 투자금이 바닥나고 직원 월급도 못 줄 뻔했죠. 지연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협찬을 따내면서 전환점이 왔습니다. 인기 드라마에서 지연의 제품을 사용했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이 샴푸 어디 거예요? 주인공 머릿결이 너무 예뻐요. 주문이 밀려 들어왔고 아르디에는 단숨에 업계의 신화가 됐습니다. 5년 후 지연은 헤어 브랜드 아르디엔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에 본사를 두고 직원만 50명이 넘었죠. 백화점 입점은 물론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당당하게 회의를 주재했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고객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거예요. 지연의 말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일에만 몰두했고 사람을 만나는 일은 피했습니다. 결혼식의 상처가 아직도 지연을 따라다녔으니까요. 밤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면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한 걸까?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 인사팀장이 지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잠깐 시간 되세요? 네, 들어오세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 몇 장을 들고 들어왔죠. 대표님, 이번 신입사원 공채 면접자 명단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르디엔이 커지면서 이제는 정기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조은주, 나이 31살. 학력은 대학 중퇴, 경력은 없음. 지원 동기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자신의 얼굴에 샴페인을 끼얹던 바로 그 시누이 은주였습니다.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지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지원자 특이한 점이 있나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경력도 없고 학력도 그렇고요. 사실 서류에서 떨어뜨릴까 했는데 지원 동기가 간절해 보여서 일단 면접 기회는 드리려고 합니다. 지연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면접 보겠어요. 인사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요? 보통은 팀장들이 면접을 보는데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죠. 이 지원자가 궁금하네요.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인사팀장이 나간 뒤 지연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은주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붉은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을 뿌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인지 긴장인지 아니면 묘한 기대감인지 알 수 없었죠. 은주, 내가 왜 내 회사에 지원한 거야? 나를 기억이나 할까?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있잖아요. 은주가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와요. 고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 은주? 결혼식 날 술 끼얹던 그 애? 네, 맞아요. 그 애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고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괜찮겠니? 그 애를 보면 옛날 생각나서 힘들지 않겠어?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모, 전 이제 그때의 제가 아니에요.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예요. 은주를 어떻게 대할지. 고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가 이제 정말 강해졌구나. 전화를 끊고 지연은 은주의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은주야, 세상은 정말 좁다. 이제 내가 내 앞에 서는 거야. 지연은 서류를 접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습니다. 면접 당일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후 2시 은주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은주는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였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주는 지연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죠. 지연 씨? 지연은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조은주 씨. 아니, 이제는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아르디엔 대표님이 지연 씨인 줄. 지연은 은주의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대학 중퇴, 경력 없음.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죠? 은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죠. 대표님, 저는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지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과거에 뭘 잘못하셨길래 새로 시작하고 싶으신 건가요? 5년 전 그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지연은 팔짱을 끼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 약혼자가 결혼 한 달 전에 바람을 피워서 파혼했어요. 3년을 사귄 사람이었죠.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오빠는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질투가 났어요. 왜 오빠만 행복하냐고요. 제 인생은 망가졌는데. 그래서 그날 술을 마시고 가서 오빠 결혼식을 망쳐버렸어요. 본인 인생이 힘들면 다른 사람 인생도 망쳐도 된다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그날 이후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졌죠. 뭐라고요?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2달 후였어요. 오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 이후로 오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술을 마셨고 자책하셨어요. 내가 지연이를 지키지 못했어. 나는 최악의 남자야. 오빠는 대표님께 연락하려고 했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용기가 없었대요.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빠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셨어요. 빗길이었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이 오빠 차를 들이받았어요. 오빠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지연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가 죽었다니. 5년 동안 지연은 민수가 어디선가 새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워했지만 동시에 행복하길 바랐죠.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대표님 연락처를 몰랐고 제가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염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대표님을 만나면 제가 저지른 일을 다시 마주해야 하니까요.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지냈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신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으며 겨우 버텼어요. 대학도 그만뒀고요. 2년 정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오빠는 돌아가셨고 대표님 인생은 제가 망쳤고 저는 그저 후회만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기로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조금씩 사람들을 만났어요. 3년 동안 편의점, 카페, 식당에서 일했어요. 돈을 모아서 상담 치료도 받았고요.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과거의 제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은주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의 그날 붉은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을 던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은주는 교만했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은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그 조각을 주워 담은 사람이었죠. 은주 씨,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은주 씨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5년 동안 저는 그날의 수치심을 안고 살았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걸 들으니까 지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말 화가 나요. 민수 씨는 잘못이 없었는데, 우리 모두 피해자였는데, 왜 민수 씨가 죽어야 했어요? 지연은 책상을 쳤습니다. 은주도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연락드리죠. 은주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지연은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민수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교통사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5년 전 기사였죠. 빗길 중앙선 침범 사고, 30대 남성 사망. 지연은 기사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민수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했다니. 그날 밤 지연은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민수 씨가 돌아가셨대요.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고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은주를 어떻게 할 거니?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고모.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은주도 불쌍해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주를 뽑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분노가 아닌 치유를 선택할 수 있을까? 지연의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에게 합격 통보가 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지연에게 물었죠. 대표님, 정말 조은주 씨를 뽑으시는 거예요? 경력도 없고 스펙도 부족한데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뽑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출근 첫날, 지연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은주 씨, 앉으세요. 은주는 긴장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어떻게 쓸지는 은주 씨 몫이에요. 제가 은주 씨를 용서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은주 씨가 정말 변했는지 보고 싶을 뿐이죠.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주 씨는 마케팅팀 막내로 시작합니다. 일은 힘들 거예요. 각오하세요.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은주의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팀장은 까다로운 사람이었고 일은 쏟아졌습니다. 자료 정리, 회의록 작성, 커피 심부름까지 은주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31살의 신입사원, 주변 동료들은 수군거렸죠. 저 언니 왜 이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왔대? 뭔가 사연이 있나 봐.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케팅 팀에서 큰 실수가 났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잘못 준비된 거였죠. 팀장이 은주를 불렀습니다. 조 대리, 이거 내가 준비한 거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선배가 잘못 지시한 거였지만 은주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새벽까지 남아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연이 사무실을 나가다 불 켜진 마케팅팀을 봤습니다. 들여다보니 은주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지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은주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네.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해서요. 지연은 은주의 화면을 봤습니다. 꼼꼼하게 만들어진 자료였습니다.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실수니까요.
지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배가 잘못 지시한 거 알고 있어요. 왜 변명 안 했어요?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명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대표님께 받은 기회를 증명하고 싶어요. 지연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 교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탕비실로 갔고 지연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설탕 넣어요? 아니요, 블랙으로 마셔요. 탕비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시는데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그날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지연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은주는 커피잔을 꼭 쥐었습니다. 결혼식 그날. 사실 오빠가 저한테 말렸어요. 은주야, 술 마시지 마.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있어줘. 오빠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는 대표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저한테도 말했어요. 지연이는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지연이를 꼭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저는 오빠의 그 마음을 다 망쳐버렸어요. 은주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나를 사람으로 봐줬다면 어땠을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사람으로 봤다면 오빠도 살아있었을 거고 대표님도 행복했을 거예요. 제 인생도 달라졌겠죠. 하지만 저는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그날의 수치심이 생생해요. 하지만 동시에 지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동시에 은주 씨를 보면 연민이 느껴져요. 우리 모두 그날의 희생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 거예요.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다만 제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연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주 씨,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지연은 은주에게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가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은주는 지연의 말을 받아 적으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석 달이 지났을 때 은주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신제품 런칭 이벤트 기획이었죠. 은주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고객 리서치부터 이벤트 디자인까지 혼자 다 해냈습니다. 발표 당일 지연도 회의실에 참석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 대리, 정말 잘했어요. 마케팅 팀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획이었어요. 이대로 진행하세요.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주는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것, 자신이 해낸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민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오빠 봤어? 나 이제 조금 나아졌어. 아직 멀었지만 노력하고 있어. 지연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냉소를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복수 너머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 깊은 연민, 증오보다 따뜻한 이해였습니다. 은주 씨, 당신도 피해자였구나.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저 변한 것 같아요. 은주를 보면서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생각하게 됐어요. 고모는 웃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정말 성숙해졌구나. 고모는 자랑스럽다. 지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이제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신제품 런칭은 대성공이었고 매출은 2배로 뛰었죠. 지연은 은주를 정식 대리로 승진시켰습니다. 축하해요, 은주 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창립 5주년 기념 행사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백화점 본점 로비에서 대규모 팝업 스토어를 열기로 했고 주요 바이어와 언론까지 초대했죠. 은주가 전체 행사를 총괄했습니다. 지연은 은주를 믿었습니다. 은주 씨가 하면 잘할 거예요. 행사 사흘 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협력업체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 대리님, 주문하신 제품 수량이 잘못됐어요. 1000개가 아니라 100개로 되어 있는데요. 은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은주가 발주서를 잘못 작성한 거였습니다. 1000개를 100개로 잘못 쓴 거죠. 은주는 황급히 지연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발주 수량을 잘못 적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다시 만들면 행사에 맞출 수 있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2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연은 책상을 쳤습니다. 이럴 수가. 바이어들은 이미 초대장을 받았고 언론도 취재 일정을 잡았습니다. 행사를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지연은 밤새 대안을 찾았습니다.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규모를 줄이고 긴급 발주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해는 막대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회사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조대리 때문에 난리 났대. 대표님이 엄청 화났다던데.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수였으니까요. 마케팅 팀장이 은주를 불렀습니다. 조대리, 이번 건 정말 심각해요. 대표님한테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 안 하겠습니다. 제 잘못이니까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표님이 널 믿고 맡긴 건데 이렇게 실망시키면 어떡해. 행사 당일에 대표님께 직접 사과해.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 당일이 왔습니다. 백화점 본점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이어들, 언론, 고객들까지. 지연은 흰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은주는 멀리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행사는 시작됐습니다. 지연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르디엔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바이어 한 명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신제품 수량이 예상보다 적은데요?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품질 관리 때문에 수량을 조정했습니다. 고객들께 최상의 제품만 드리고 싶어서요. 바이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지연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였습니다. 은주도 그 자리에 있었죠. 지연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행사는 큰 위기를 넘긴 거였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주 실수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담당자의 실수였죠.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지연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알아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회사에 3천만 원 넘는 손해를 입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3천만 원이나? 저 정도면 해고감이야. 은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5년 전 결혼식장의 그 시선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월급에서 깎아주세요. 몇 년이 걸려도 갚겠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지연은 은주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결혼식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지연이 샴페인을 뒤집어 쓰고 모두의 비난을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은주가 무릎을 꿇고 지연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은주도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누구보다 성실했죠.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지연은 탕비실로 걸어갔습니다. 일회용 컵에 물을 따랐죠. 그리고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물컵을 은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주 씨,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 마셔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대표님,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은주 씨가 제 얼굴에 샴페인을 끼얹었죠. 오늘은 제가 물을 드릴게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의미로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둘 다. 주변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지연은 은주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무릎 꿇고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잖아요. 은주는 일어섰습니다. 지연은 은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음엔 더 잘하면 돼요. 은주는 지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 후회,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전의 수치심, 분노,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대표님, 정말 멋지세요. 은주 대리, 힘내세요. 따뜻한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그날의 로비는 더 이상 복수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녁, 지연과 은주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대표님, 왜 저를 용서하셨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5년 전 그날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은주 씨도 충분히 고통받았고 민수 씨도 돌아가셨잖아요. 이제는 서로 치유하며 살고 싶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연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하지 말고 잘 살아요. 그게 민수 씨도 원하는 일일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실수 이후 더욱 꼼꼼해졌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은주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회사에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지연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지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와요, 앉아요. 은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대표님, 저 회사를 그만둘까 해요. 지연은 놀란 표호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일이 힘든가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대표님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일하는 법도 배웠고, 사람을 대하는 법도 배웠어요. 무엇보다 용서와 치유가 뭔지 배웠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대표님은 계속 저를 보며 과거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대표님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제가 떠나야 해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은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주를 볼 때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고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죠. 은주 씨, 어디로 갈 건데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곁에서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까 해요. 여기서 배운 걸 살려서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께 배운 성실함과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어요.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은주 씨, 정말 많이 변했네요. 5년 전 그 은주 씨가 아니에요. 은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대표님이 절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도 절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과거에 갇히지 않고 살고 싶어요. 지연은 일어나 은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은주 씨,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민수 씨도 바라는 일일 거예요. 은주는 지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일주일 후, 은주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은주 언니, 고향 가서도 연락해요. 카페 열면 꼭 놀러 갈게요. 따뜻한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지연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은주 씨한테 줄게요. 은주가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뭐예요? 카페 창업 자금이요. 받아요. 제가 은주 씨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대표님한테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연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 이건 투자예요. 나중에 카페가 잘 되면 커피 한 잔 공짜로 주면 돼요. 은주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은주가 떠난 후 지연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날과 똑같은 햇살이었죠.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수치심과 분노로 가득했다면 지금은 평화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은주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대표님께 고향에 잘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좋아하셨어요.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었습니다. 대표님께 배운 대로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 덕분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치유가 뭔지도 알게 됐습니다. 5년 전 그날 제가 저지른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대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빠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대표님도 행복하세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올림.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죠.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5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짐이 조금씩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 지연은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고모, 저 왔어요. 고모는 지연을 보자마자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지연은 고모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주와의 일, 용서했던 일, 그리고 은주가 떠난 일까지. 고모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한 너를 보니 고모는 감동받았어. 내가 정말 성숙해졌구나. 지연은 고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모,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결국 인생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지연은 예전에 운영하던 미용실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죠. 지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37살의 지연은 더 이상 5년 전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으로 고개를 숙이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당당한 대표였습니다. 복수에 불탔던 여자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성숙한 어른이었습니다. 거울 속 지연의 얼굴에는 품격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은주도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게요.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장을 꺼내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5년 전의 그날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상처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지연은 다시 회사로 출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연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고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인생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더라.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과 함께 지연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은 지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